최근 중동에서 다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방위를 위한 각종 무기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의 중동 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어 추가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나라입니다. 최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육군의 대규모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사우디 왕실과 석유시설 등 국가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장관이 직접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이 동원된 훈련을 지켜본 것입니다. 사우디는 방산 분야의 큰 손으로 꼽힙니다. 지난 2월 한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국-2 10개 포대를 약 2조 2.5000억 원에 도입했고, 이후로도 한국 방산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나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상 무기부터 로봇, 감시정찰 체계 등을 획득하는 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K9 자주포 등 한국 방산을 둘러본 주요 인사들 중에 전직 한미연합 사령관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K9 자주포 등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이런 무기들은 미국이 꼭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은 최근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K2 전차는 국산 변속기 장착이 결정되었고,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 역시 국산화의 성공에 이제는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생산될 K2 전차에는 국내 방산업체에서 제작한 국산 변속기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리정비 등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해지고 향후 수출 확대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STX 엔진 창원 공장에서 첫 국산 엔진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2020년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독일의 중동 무기 수출 제한으로 무산된 후 정부가 국산화를 결정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의 국방비 증가가 예상되면서 한국 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I-GNX-1의 유도로켓 비공도 미국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해 미국 진출을 위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로버트 에이브럼스, 월터 샤프 등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3명은 최근 경남 창원의 방산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자주도화 장비 등의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샤프 전 사령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며 이들 무기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도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들 무기체계의 한국군 운용 상태를 경험해봤다며 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탄약 장전은 매우 중요하며 탄약 운반차량은 미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이는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방위비 증가의 혜택이 미국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방위력 강화와 함께 방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업계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안보 위협 상승으로 대공방어체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넥스원의 비공도 미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강조한 것도 방산 분야 미국 진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는 함정만 언급됐지만 앞으로 두 나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공과 함께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압둘라 장관은 이번 방한 중에 사우디는 한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며 두 나라가 상호 협력을 통해 사우디를 넘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함께 방산 허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지난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2024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중동형화된 무인 차량과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미래 무인 플랫폼인 디펜스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디펜스 드론에는 LI 지넥스1의 대드론 통합방어 체계가 적용됐으며 자율주행과 원격주행이 가능하고 운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 서울 ADX에서 처음 공개된 수출형 K2 전차 및 계열 전차도 사막색으로 도색되어 중동형으로 전시되었습니다. 무인 포탑과 현공을 탑재해 개선된 방어 성능과 수상 추진 능력을 갖춘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도 함께 공개해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은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첨단 항공엔진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국방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확보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와의 K2 전차 수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디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내년 루마니아와 K2 전차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에서는 구매 물량을 50대 정도로 추정했으나 루마니아의 전체 도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은 중동과 유럽,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의 국산화 성공으로 수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은 기술 개발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